탱크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전쟁의 마스코트라고 불릴 만큼 전쟁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탱크 특유의 두꺼운 철판으로 인해 웬만해서는 외부에서 파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직 강력한 포탄이나 무기로만 뚫을 수 있다는 탱크의 강판을 뚫을 수 있는 고성능탄이 개발된 것이죠. 강판만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거리 역시도 기존의 총알보다 압도적인 성능이라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여 예전에 비해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만큼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는 빈도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현대식 무기인 미사일이나 탱크, 전투기 등등 강력한 위력의 무기가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재래식 무기는 아직까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현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현재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분쟁에서도 재래식 무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고성능탄 개발은 세계의 많은 밀리터리 전문가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한국에서 개발한 고성능탄은 일반적인 총기로 탱크의 강판을 뚫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완전히 깬 기술력입니다. 고성능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으며 이 변화로 인해 탄환을 강화시켰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기 안내옴의 변화입니다. 총탄이 날아가는 비행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공기로부터 받는 저항력을 대거 감소시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아가는 총탄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기술인데요. 무게의 중심을 탄두 앞으로 쏠리게 해서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 목표물에 도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 노하우는 회전관성 모멘트 유지 기술입니다. 탄환이 회전하면서 목표물에 도달하는 방식인데 회전이 계속될수록 빠르고 강하게 날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 접목되어 더 멀리 나가면서 강력하게 날아갈 수 있는 고성능탄이 개발된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고성능탄이 개발되자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건 방위산업 최강의 나라인 미국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고성능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을 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는 앞으로 3년까지 소총에서 사용되는 탄환을 일반 탄환이 아닌 고성능탄으로 모두 교체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고성능탄의 사정거리는 현재 한국의 육군이 사용하는 탄환보다 약 3배 정도 더 긴 사정거리이며 탱크와 장갑차의 철갑을 쉽게 관통해버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통력에 대한 이야기는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험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요. 얼마 전 공개적인 영상에서 고성능탄을 사용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국군이 사용하던 5.56mm K100탄을 사용하여 장갑차의 방탄강을 관통시키기 위한 시험 사격을 했는데 역시 방탄강답게 흠집만 나고 전혀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체한 고성능탄을 사용한 결과 명중시키면 시킨 대로 장갑차의 방탄강을 뚫어버리면서 그 파괴력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려 1km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방탄강을 종이장 뚫듯이 뚫어버린 것이었는데요. 사정거리에 대한 성능 테스트에서 사용된 강철판은 약 3.5mm 정도의 두께였으며 1km의 거리에서 발사되었으며 7.62mm의 고성능탄을 사용했습니다. 첫 테스트 당시 30발을 사격했으며 그중 22발을 명중시켰고 22발이 모두 관통되었는데요. 일반적인 크기의 탄환이라도 평범하게 만들었다면 강판을 뚫을 수 없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로 같은 크기라도 그 능력치는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국군이 사용하던 지금까지 사용한 일반 탄환과 고성능 탄에는 차이는 뒷부분에 홈을 판 뒤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였으며 무게의 중심을 앞으로 당겨서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아 탄환이 표적에 닿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가속력 증가와 함께 파괴력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총탄은 약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병기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하면서 개량과 발전을 했을 건데요. 하지만 여태껏 이렇게 발전된 성능의 탄환을 만든 나라는 한국이 최초였던 것이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총알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한 탄환의 성능 강화에 대한 연구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탱크의 포탄이나 미사일, 그 외의 다양한 무기나 로켓에도 해당 기술력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강화탄은 2026년까지 한국군에 완전히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서 대량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바로 비슷하게 카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군 관계자는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이미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 주요국에 이미 특허를 마친 상태이기에 기술을 도둑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서 기술에 대한 카피는 사전에 방지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고성능 탄에 사용된 기술로 인해서 한국의 모든 군사 화력은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보고되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예상 기대치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전투력은 물론이고 독일의 전차보다 더 강한 화력의 자주포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작은 탄환의 변화로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실 한국의 방위산업 물품은 이미 예전부터 외국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K2 소총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역시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K2 소총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K2 소총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K2가 여전히 냉전시대 소총들의 환상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써본 방식의 0점 조절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내 K2가 좋아. 특히 66그레인 탄두를 쓸 때 가장 이상적이지. 대단한 총이야. 하지만 난 너의 5.56 버전 AK 쪽이 더 취향이야. K2는 아주 믿을만하지. 하지만 난 그 총을 팔았고 내가 이 총을 판 유일한 이유는 부품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총열이 12회전율이라 55그레인 탄두밖에 쓰지 못했다는 것도 한몫했지. 하지만 바람이 심한 환경에서도 멋진 사격이었어. 난 두정의 K1과 함께 K2 두정을 가지고 있었지. 80년대에 선물로 받다시피 한 총이야. 총 하나를 사는데 내 하루 일당이 모두 들어가는 수준이었고 운이 좋아서 두 자루를 구할 수 있었지. 옛날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 난 항상 대우 K2 소총을 원했어. 왜냐면 난 죽여주는 대우 TV가 있었거든. 또 내가 어렸을 때는 총포상에 K2를 구비해 놓기도 했지. 난 정말 K2가 마음에 들어. 만약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또 AR처럼 지속적인 개선이 있었다면 AR과 함께 오랫동안 갔을 거라고 생각들어. 일리가 있는 게 AR-18과 비슷한 디자인, 프레스 사출형 몸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장거리 사격을 위한 총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몇 년 전에 내가 쏴봤을 때는 이런 유의 소총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었어. 하지만 분명하게 지정사 수용 소총은 아니야. 정말 내가 미국에서 저 소총의 변형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중반에 남한이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잊었지. 일본이 수십 년 동안에 통치했었고 북쪽에는 조금의 산업화만을 가져왔지.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의 궁핍과 한국전쟁으로 참화가 뒤따랐지.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불릴 만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 내가 한국에서 복무했을 때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 우리가 현장에 갈 때마다 한국의 자매부대도 갔었지. 나는 한국군과 훈련하는 게 즐거웠어. 그들은 친절하고 유능했지.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말이야. 우린 서로의 무기를 가지고 자주 훈련했었어. 한국인들은 우리의 M4를 더 좋아했었지. 우리는 서로의 야전 식당을 교환해서 먹었었고 말이야.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서 말이야. 즐거운 시간이었지. 한국을 사랑해 조용하면서 좋은 사람들이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